패기와 대안이 있고 시민에게 기쁨을 주는 쇼, 패대기 쇼 시작합니다. 시작. 박수를 덕분에 칩시오. 사람이 부족하니까. 자, 오늘은 뭐 좀 사람이 헐렁합니다. 우선 먼저 나오신 분 소개부터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패대기 쇼의 전문 변호사죠. 이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입니다. 자, 17대 국회의원을 지낸 선병렬 의원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우리 정재학 이사장하고 금홍섭 위원장께서 지금 안 보이시네요. 자, 없는 대로 하고 오시는 대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학 이사장은 지난주에도 안 하지 않습니까? 아슬아슬해. 지금 뭐 어떻게 보이콧 하는 거예요? 제작진 의도입니까? 제작- 아니면 본인 의도입니까? 본인이 오늘 뭐 어떤 급한 볼일 때문에 참석을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의 사정이 네. 몇 번 반복되다 보면 제작진 의도가 되더라고. 두 번 정도 안 오면 다음에 연락이 안 가는 수가 있어. 내가 그 전에 TV 출연하다가 틀려지 오늘 녹화인데 연락이 안 오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 뭐 이거 일을 제대로 안 한다. 만일 내가 안 가면 어떡할 거냐. 그래서 놀래가지고서 연락을 딱 했더니 저기 이런 일이 있다는 얘기야. 예, 저기 저는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분명히 방송이 끝난 후에 다음 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작가나 PD가 아무 얘기를 안 해. 내려오면서 야, 다음 주에는 어떻게 한다는 건가. 그래서 그 다음 날 작가한테 전화를 해봤어. 다음 주 얘기는 안 해서 좀 궁금하다고요? 좀 궁금하다고 그랬더니 연락 드릴게요 제가. 그러더니 연락이 없어요? 안 와. 안 와. 그래서 이제 그런 그날 딱 방송 보니까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어. 그 얘기 해주는데 안 하네. 근데 우리 정재학 이사장이 아직 이 방송의 생일을 몰라요. 지금 아직 정신 못 차리고 어디 함부로 두 번씩 빠져 지금. 그리고 두 번씩 이렇게 빠지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들도 좀 컴플레인을 해야 돼. 그럼. 뭐 하는 거요? 아니 아침에 문자라도 우리들한테 보내주든가 본인이. 그럼 3시 진행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 지금. 오늘 아주 힘든 하루가 예상됩니다. 4명도 힘들다 4명도 그랬는데. 힘든데 3시 지금 우리 이성이 벌써부터 사무가 힘드네. 잘 해.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말씀 많이 하셔야 돼.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정두원 칼날. 정두원 의원. 예, 이 정두원 의원 얘기인데 이 MB 정부의 풍운화 우리 정두원 의원이 최근에 법적으로는 무죄를 받았는데 정치적으로는 유죄다라고 해서 또 최근에는 이 사자방 국정조사 해야 된다라고 해서 지금 MB 정부에 있었던 분들이 집단 움직임도 지금 가시화가 되고 있는 형국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얘기 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참 신선했죠. 네. 어제 제가 권선택 시장께서 검찰에 출두할 때 가봤는데 들어갈 때 포트라인에 쓰고 나올 때 포트라인에 쓰잖아요. 네. 근데 이 무죄를 받으면 포트라인에 딱 써서 하는 말이 뭐예요? 사필 귀정, 진실이 거짓을 이겼습니다. 그렇죠. 저는 국민 여러분을 믿고 진실을 향해서 지금까지 갖은 박해를 무릅쓰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잖아요, 그죠? 진리가 이겼습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무죄라면은 그리고 자. 다시는 저같이 정치 탄압에 의해서 더 이상 박해를 받는 정치인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네, 저 같은 희생양이 다시는 안 나오게. 그런데 정말로 그 재판 받는 과정에 마음 고생을 많이 하셨나 봐. 그래서 진심으로 정치인으로서의 고뇌를 떨치지 않고 그걸 가슴에 안으면서 고민을 했던 거지. 그러니까 딱 무죄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좋다. 뭐 진리가 승리했다 이런 거보다는 인생은 유죄다. 맞습니다. 이분은 범죄는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우리 같은 정치인들이 금과옥조로 여기에 될 명언을 남긴 거죠. 이분이 사실은 그 이명박 대통령 탄핵의 그 결정적 공신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은 공신했는데 인수위부터 구성부터
2007년 당선 이후에 2008년 그때 이제 저축은행으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 특가법상 알선 수재 혐의로 이제 기소됐다가 지난 6월에 파기환송심에서 이제 넘어갔다가 무죄를 이제 판결을 받았습니다. 얼마 전에. 자, 그래서 이제 나왔는데 이분이 사실 그 MB 정부 때는 이상득 그 의원, 그러니까 이제 이명박 대통령의 형과 서로 뭔가 알력 관계야. 박영준 전 차관하고 뭐 이런데 권력 다툼에서 밀려난 거죠. 따지고 보면은 밀려나서 이명박 정부 5년 내내 고생을 했습니다. 결국 공신인데 따지고 보면은 그러게 내가 볼 때는 이분은 할 얘기가 굉장히 많으신 분 같아요. 근데 이게 무죄라는 게 지금 정도원 의원이 하신 말씀 상당히 의미심장한 부분이 있어요. 그 무죄가 두 가지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네. 절대 안 해서 무죄, 그런 진짜 무죄가 있고 하긴 했는데 입증이 안 돼. 증거가 없다 이거죠. 증거가 부족해. 증거 부족도 무죄야. 요거는 이제 약간 반무죄. 근데 어쨌든 판사가 판결하는데 당신 반무죄입니다 이렇게는 안 하걸나? 그냥 OX로 무죄입니다. 아, 반무죄. 반무죄라는 단어는 없으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나오는 분들은 무죄 받고 나오면서 전부 참 진실이 이겼다고 그래. 뭐가 진실인지 알 수가 없어. 우리는 하나님만 알겠지, 본인들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분이 지금 하신 말씀은 상당히 그 뼈가 있는 소리다. 인생이 유죄다라는 얘기는 내가 그동안에 깨끗하게 살지는 못했다. 아, 이런 가로치고 이런 뜻이 숨어 있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이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법조인들이 볼 때는. 즉 재판상 내가 무죄를 받았지만 그렇다고 내가 인간적으로 정말 떳떳하게 누구 앞에도 내놓을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지는 못한 것 같다. 그 점을 나는 지금 반성한다. 참 훌륭한 얘기죠. 네? 판사도 기뻤겠어요. 아, 그렇게 얘기해야지. 입증을 못 해가지고 할 수 없이 무죄를 내. 근데 이렇게 내렸는데. 그래서 무죄가 나왔는데 그 유죄라고 야, 그거 하니까. 봐라. 응? 내가 도대체 얼마나 깨끗한 사람인데 나를 뭐 무슨 죄인 취급하고 그러니까 탄압했다는 듯. 그런 얘기를 안 하잖아. 이게 참 정치 고수들의 일종의 그 수사법이다 이거야. 근데 이 정치 잘 모르고 또 이제 좀 사회물적 모르는 분들은 나오자마자 나 무죄다 말이지, 나 깨끗하다. 우리 법조인들 볼 때는 참 웃기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역시 고수구나. 그동안에 많은 그 시련을 겪으면서 내공이 엄청 강해졌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정도원 의원은 정치적으로 크게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인다. 지금 뭐 오늘 어떤 분이 낮에 차 한잔 먹으면서 이제 정두원 의원 얘기를 또 하면서 배신자 아니냐 또 이런 시각으로 말하는 분이 계시더라고. 이 MB 정권 때는 다 앞장서서 MB 정권을 보호하고 또 정책도 앞장서서 추진한 사람이 지금 와서는 MB 정권 잘못됐다, 사자방 국정감사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의리 없는 정치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 이제 우리 정치에 대한 대부분의 그 유권자들의 판단이에요. 정치는 좀 의리가 있어야 된다. 같이 죽고 같이 살아야 된다. 한 번 죽으는 영원히 죽은으로 모셔야 된다. 이런 격언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도원 의원을 좀 변명해 줬습니다. 우리 정치가 과거에 같이 저질러진 일도 돌이켜서 잘못된 게 있다고 판단되면 즉시 그렇죠. 그 잘못을 시인하고 국민의 이름으로 다시 점검해보자라고 하는 제안을 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어야 된다. 그런 면에서 과거 뭐 군사조건 시대의 무슨 정치, 과거 1인 중심의 정치 시대의 그런 마인드만 가지고 배신자다 이렇게 봐서는 안 된다. 자신이 잘못됐다고 느꼈을 때 나는 의리를 지켜야 되니까 MB 정권에 있었던 일을 국정감사하자고 하면 안 되지. 이런 것에서 과감히 탈피해서 그래도 해야 된다. 진실을 밝혀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진정으로 용기 있는 정치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이제 정두원 의원에게 지금 현 시점에서 의리를 지켜라라고 얘기하는 건 인간적으로 그렇죠. 너무 가혹한 거예요. 네. 정두원 의원이 MB 정권 때 도대체 무슨 영화를 누렸습니까? 개국공신 대통령 만들어 놓고서 그 다음부터
가시밭길을 걸은 거죠. 걸었지 않냐. 네. 그러면 지금 정두원 의원이 나와가지고서 그 원망의 소리, 한 맺힌 소리를 안 하고 이 정도 얘기만 하는 것만 해도 정말 훌륭한 거라요. 따지고 보면 또 그러네요. 그렇잖아요. 또 따지고 보면 그래서 뭐 지금 배신자다, 뭐 사자방 원인 제공해놓고 왜 본인이 뭐 책임충하려고 하느냐, 이런 논리는 인간적으로 또는 정치 도의상도 잘 안 맞는 얘기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누리당에서 이제 정두원 의원이 이제 가세를 하면서 이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뭐냐면은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사자방, 그러니까 4대강 사업하고 자원외교, 방위산업 비리, 일명 사자방에 대한 이제 국정조사를 하자는 얘기인데, 지금 새누리당에서는 그동안은 안 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국정조사 왜 반대할 이유가 없다. 이 정두원 의원이 서울권의 새누리당에서는 보기 드문 3선 의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가 이 소장파에서 지금 균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뭐 하지 않는다라고 당론으로 정한 것은 아니었어요. 네. 새누리당에서도 일부 중진들도 할 건 하자, 털 건 털어야지 뭐 덮을 게 뭐 있냐. 뭐 마치 그걸 안 한다 그러면은 그 자체 비리를 인정하는 꼴이 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시원하게 털어놓고서 뭐가 잘못됐는지 한번 따져보자, 이런 분들도 있었어요. 그렇죠. 지금 현재도 있고. 사자방 국정조사 얘기는 하지 말고 정두원 의원 예찬으로만 마칩시다. 네네. 아무튼 이제 정두원 의원이 그거를 치고 나가니까 지금 새롭게 이제 우리 지금 예산 국회도 뭔가가 지금 뭐 새정치연합이 그 누리 사업인가요? 뭐 그거 가지고 지금 국회를 보이콧하고 있는 판인데, 제가 볼 때는 뭐 어쨌든 간에 해결은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이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처음으로 올해 12월 2일에 국회가 예산이 통과되는 걸 국민들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예전에 이 50 때 전두환 지금 전 대통령이 7년 단임제를 마치고 88년도 2월 25일 날 퇴임을 할까? 국민들이 굉장히 궁금해했어요. 근데 이분은 어찌됐든 간에 단임을 끝내고 했습니다.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금홍섭 위원장, 우리 금홍섭 위원장이 좀 늦게 도착을 하셨네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볼 때, 일로 오세요. 이걸 볼 때 뭔가 돌파구가 또 일어나지 않을까. 뭐에 대한 돌파? 뭔 돌파구가 일어나? 아니 이제 예산 뜬금없이. 아니 예산에 아니, 요거 뭐 금홍섭 들어오니까 갑자기 할 말을 잊었지. 그렇습니다. 뭔 설명 이렇게 길게 사회자가 중앙에 가서 방송 횡설수설 왜 그래, 중앙에 가서 갑자기. 방송 한번 하고더니 동치미 한번 갔다 오더니 중앙 무대 동치미가 황금알 갔다 오더니 중앙 무대에서 일어나는 일을 중앙 무대에서 완전히. 일어나는 일에 관심이 뭔 많아. 얘기 하시는 거예요 지금? 네, 아니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얘기가 뭐 사대방 사자방 국정조사를 하자는 거 아닙니까? 안 없고 그만 먹어버리고. 자, 내가 다른 얘기 할게. 사자방 국정조사 실시하라. 이거 안 되겠어. 이거 사회자가 약간 지금 템포를 잃은 것 같은데. 이 무죄 하면은 말이지. 네, 네. 정돈 의원 무죄 받았잖아요. 근데 무죄의 왕이 있어요. 박주선 의원. 그렇지. 박주선 의원 지금 무소속입니까? 아니면 새정년입니까? 최정년이 다시 입당하셨어? 몇 번 탈당하시잖아. 뚝따고 나가지고. 3번 구속, 3번 무죄. 구속당하고 뭐 4번 아니야? 공천 못 받고 뭐 이런. 공천도 안 줘. 구속시켜. 그러면 구속됐다. 무죄 받고. 이 양반이 정말 검사 출신이지만 참 대단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 케이스만 연구하면은 무죄 받는 법 거기 다 써 있어. 그래서 정치라는 게 원래 좀 험한 거 아닙니까? 뭐 평범하게 이렇게 사는 삶보다는 항상 어떤 도전과 시련이 있단 말이야. 그래도 인생은 유죄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거, 우리는 유죄 인생 속에서 항상 살고 있다. 누구도 깨끗한 사람이 없어. 왜 그러세요? 깨끗해? 저를 왜 지쳐? 전 아니 이렇게 깨끗해요. 가다 보니까 이렇게 가는데. 저는 깨끗해요. 진짜? 깨끗해. 인생도? 그러면요. 인생 무죄야? 네. 뭐지? 그건 모르겠고. 그러니까 오늘 정돈 의원이 정말 우리가 귀감이 될 수 있는 아주 절묘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걸 앞으로 우리 살아가면서 좀 새기면서 살아갑시다.
아, 좋은 얘기죠. 저는 정도는 얘기하시는 거죠? 예. 저는 그분 나오면서 하는 자세 뭐 이런 걸 얘기하기 전에 저는 그분이 일단 정치 현장에 뛰어드셨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전 기대를 해요. 어떤 기대를 하냐면 이 지금 보면 여든 야든 당내에도 견제와 감시 균형 이런 것도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지금 여당을 보면 뭐 친이하고 친박밖에 없어. 그 김무성 그 의원 대표되고 나서는 이 친이가 또 김무성 친김으로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그럼 정돈 의원은 뭐야 그럼? 지금? 그러니까 그 정돈 의원이 예전에 이명박 뭐 왕자니 뭐니 이런 지금은 뭐냐고. 최측근이었지만 저는 이명박 정부 때도 이미 뛰쳐나와서 여러 가지 당 쇄신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했거든요. 또 국정 현안에 대해서도 자기 목소리를 계속 내줬다는 거죠. 저는 이 양반이 나오면서 뭐 알듯 모를 듯 아까 얘기하셨던 그런 얘기하고 그랬지만 일정 부분 여당 내에 쇄신파의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라는 점에서 저는 이 양반이 정치 현장에 이렇게 나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야 된다고 저는 근데 봐요. 정돈 의원은 아직 그 밑에 계보가 없잖아. 밑에 뭐, 따라가는 누가 있어? 네, 없죠. 없다 하더라도 일정 정돈 의원 부분 따라갔다가 어떡하려고 그다음에. 모르죠. 뭐 저하고 상관없는 거니까. 근데 아까 좀 아까 계보 말씀을 하셔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정말 계보가 없는 국민으로부터 박수를 받고 국민이 지켜주는 정치인이 지금 없어요. 네. 그 국민 계보다 이거지. 이제 국민 계보. 그 대표적으로 누가 자기 국민 계보야? 스스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을 헤쳐나가면서 계보 없이 조직 없이 대통령이 된 분이 노무현 대통령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 때 독고다이라고 그래 잘못하면. 그리고 그 전에 사실 김대중 대통령도 자기가 계보를 만들고 관리를 했지만 어떤 계보로부터 보호를 받거나 이러면서 정치 역적을 헤쳐온 게 아니라고 국민을 바라보고 한 거거든. 근데 정말로 그런 정치인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계보나 뭐 과거 이런 거에 연연하지 않고 자기의 비전, 자기의 철학을 제시하면서 자기 정치적으로 자기를 성형해 나가는 그런 정치인이 근데 필요하죠. 그게 이제 닭과 계란의 관계인데 지금 소년 말씀이 전적으로 오라. 계보가 없는 정치인이 많으면 딱 좋아. 아니 계보가 없으니까. 계보가 그냥 없으면 안 돼. 그러니까 왜? 정말 아까 독고다이로 국민들의 박수도 받지 못하면서 계보 없이 왔다 갔다 하다는 그거는 낙동강 오리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민 계보? 그런 말이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계보가 없지만 항상 자기의 목표를 정해서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자기의 틀을 갖고 있는 정치인. 그래서 이제 그게 공천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을 수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에 나가서 당선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이지. 근데 공천은 저 사람 공천 안 줬다가는 그냥 우리가 한석 잃는다. 저 사람은 무소속으로 나와도 된다. 저 사람을 공천을 안 주면 전국 선거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그냥 선거 망친다 할 정도로 국민의 지지를 받는 정치인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런 유형이 박찬종 전 의원 아닙니까? 그런. 아니지 그냥. 그래서 박찬종 전 의원이 독고다이로 유명하죠. 그렇죠. 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덕분에 그러니까 저분도 생각나네. 누구? 경남부지사. 그분도 계보가 김 특별 계보가 최고위원? 별로 없잖아. 김 최고위원? 아니 저기 홍준표. 지금. 그런 분들은 아, 그런 홍단장. 분들은 항상 우리 홍 검사님, 우리 홍 지사님은 독고다이는 아니야. 독고다이는 아니죠. 아유, 계보가 네. 있어요, 나름대로. 있어요. 그래요? 그리고 계보는- 리더십도 있고. 계보는 있는지 몰라도 또 그런 독고다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뭐 행정을 하는 게 아니고 아, 정치를 근데 하고 독고다이라는 말이 방송 적합 용어입니까? 적합은 아닌데. 우리 PD님께서 인상 드셔요. 골라서 하세요. 독고다이구나. 자, 어쨌든 간에 정두원 의원은 이제 조만간에 회고록에서 뭐 얘기를 많이 한다 그러니까 또 기대를 해보고요. 여기까지 정두원 의원 마치겠습니다.